안녕하십니까. 노인교육론 3주차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3주차 강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주차에서는 노인의 교육학적인 접근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주에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진도가 나갔었는데요. 다시 한번 3주차에서 노인의 교육학적인 접근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희 주 교재는 노인교육론이고 부교재는 새로 쓴 노인교육론인데 주로 파워포인트는 노인교육론에서 자료를 갖다 만들었습니다. 주 교재는 2017년, 부교재는 2016년도 겁니다. 3주차 3-1강은 노인 교육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제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좋은 그림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통계청 2016년 기준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와 고령 인구 비교표가 나와 있군요. 노인의 정의는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는 이키 백과사전에서 노인의 정의를 가져왔고, 노인이란 평균 수명에 이르렀거나 그 이상을 사는 사람으로 인생의 마지막 과정이다. 어르신이라고도 부르나 그 외에도 늙은이, 고령자, 시니어, 실버 세대 등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 지역에 노인이 많으면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에는 60세 이상이면 노인이었으나 현재는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노인만을 위한 시설로는 경로당, 노인정, 노인대학 등이 있고 주로 도시보다 농촌에 노인들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한국의 법령에서는 노인의 연령 대상이 적용되는데 분야별로 달리 적용이 되고 있죠.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자, 국민연금법 제61조에서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제3조,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고령사의 고령자의 정의는 유엔이 규정한 65세 이상인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인구 비중입니다. 1980년부터 1920년, 1930년, 1950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1주차에 했던 부분인데요. 다시 가져와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노인들과 노화에 관한 교육적 노력과 연구 및 실천이 교육노년학입니다. 노인을 위한 교육, 노인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와 준비, 전문적 교육 모두를 포함하는 노인에 관한 교육, 노인에 의한 교육,
교육까지 포함한다. 즉 노인과 노화 전반에 관한 교육적 연구와 실천, 신체적, 심리적 위축, 부정적 자아 정체감을 갖기 쉬운 시기를 극복하고 성공적 노화를 가능하게 하는 일이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다. 노인과 노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적 노력이 실천 과정이다. 국제적으로 공용되는 노인의 연령 기준은 65세 이후다. 오늘날 의학의 발전과 영양 보급 등 의식주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의 연장, 인구의 노령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의 유네스코의 평생교육 운동과 더불어 노인도 배워야 한다는 뜻에서 노인교육이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체계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교육 참여 기회가 제한된 노년층에만 제공된다는 점, 노인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미비한 점, 교육 내용이 학습자인 노인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교육 실시 기관의 입장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애국의 경우의 노인을 위한 교육 기회와 그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초고령 사회를 앞둔 오늘날 노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인 교육은 길어진 노후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될 필요가 있습니다. 1950년 교육노년학이 등장하면서 교육학은 페다고지, 안드라고지, 제라고지 등 세 가지 교육학의 통합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는데 표 3-1을 보시면 정리를 하였습니다. 페다고지, 안드라고지, 제라고지, 자기개념, 타인에 대한 의존성, 자기주도성 증가, 자기주도성은 아직 남아있음, 노화에 따라 타인 의존성 증가, 경험의 역할, 학습 자원으로 활용 미흡, 학습 자원으로 활용, 직업과 생활에서 활용, 제라고지를 보면 경험의 역할 제라고지, 전문적 경험의 축적, 교육적, 문화적 계승, 노환으로 인한 경험의 퇴화, 쭉 내려가서 학습 조직과 방법에서 공적 교육기관 단위제, 학년제의 누적 방식, 평생교육관 재교육 방법, 지역 노인교육기관의 평생교육 방법. 그래서 이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쭉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각 시기에는 시기별 특성이 있으므로 교육은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해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학은 시기별 교육을 분리한 채 추진되어서는 아니 되며 평생에 걸친 통합적 교육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노인교육은 페다고지, 안드라고지와 함께 교육학 3대 중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3세대 교육을 결합하거나 또는 제3의 교육학으로서 세대 초월적 교육 의미를 갖는 트라이고지라는 새로운 용어도 생겨났습니다. 제3의 교육학 또는 초세대적인 교육 의미를 갖는 트라이고지는 포괄적 교육학을 의미합니다. 노인의 발달 과업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 성인 초기, 성인 중기, 노년기로 나누었습니다. 친밀감 대 소외의 시기, 개인의 정체감이 획득된 이후의 친밀감에 대한 욕구로 젊은 성인의 심리사회적 발달이 이동되는 시기입니다. 성인 중기는 생산성 대 자기 침체의 시기, 직업이나 전문적인 측면에서 사회에 공헌하는 시기이며 배려라는 새로운 미덕이 나타납니다. 노년기는 자아 통합 대 절망의 시기, 이 시기의 긍정적인 결과는 인생의 마지막과 자기를 후회 없이 수용하는 것으로 퇴행이 아닌 독립성, 자율성, 성숙의 단계로 이동되는 과정입니다. 헤비거스트의 노년기 발달 과제는 인생의 완숙기인 노년기에 갖게 되는 사회적, 문화적 발달 과업으로 구분합니다. 신체적 힘과 건강의 쇠퇴에 적응하기,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적응하기, 은퇴와 수입 감소에 적응하기, 동년배와의 유대관계를 성립하기, 사회적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 만족할 만한 물리적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레빈슨의 성인기 발달 단계에 따른 주요 과업을 쭉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성인 초기, 전환기, 연령대를 한번 보시고요. 17세에서 22세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성인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시기, 가능성들을 탐색하고 시험적인 수행을 시도한 시기. 성인 초기, 초보 인생 구조, 결혼,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멘토링 관계와 같은 첫 번째 주요 인생 구조를 형성, 꿈을 추구하려고 시도함. 첫 번째 인생 구조에 있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평가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전의 선택을 제고하고 필요한 새로운 선택을 하는 시기가 30세 전환기입니다. 성인 초기 절정 인생 구조에서는 두 번째 성인의 인생 구조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직장, 가족, 친구,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시기. 지역사회에서 영역을 확립하고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성인 중기 전환기는 40세에서 45세 사이인데요. 성인 초기와 성인 중기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인생에 대한 역할을 되돌아보는 등 자신에게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시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성인 중기 초보 인생 구조를 보면 45에서 50세인데 새로운 인생 구조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직장이나 결혼이 아닐 수도 있고 일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50세 전환기는 50세에서 55세를 말하는데요. 30세 전환기와 비슷합니다. 성인 중기의 인생 구조에 대한 적응의 시기이고 중년 전환기 위기가 없었다면 이때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성인 중기 절정 인생 구조는 55세에서 60세인데 성인 중기에 안주하는 것과 비슷한 두 번째 중년기 인생 구조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역할이나 자아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인생 구조를 적응시켰다면 특히 만족스러운 시기입니다. 성인 후기 전환기 60에서 65세 사이, 성인 중기가 끝나고 성인 후기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은퇴와 신체적 노화에 대비하는 시기로 인생 주기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성인 후기 절정 인생 구조는 65세 이상, 우리가 말하는 유엔이 말하는 노인입니다. 은퇴와 신체적 노화에 대비한 새로운 패턴의
인생 구조를 확립하는 시기이며 질병에 잘 대처하고 젊음을 잃는 것에 대한 심리적 충격에 대비하는 시기입니다. 한국 노인의 발달 과업을 보겠습니다. 노년기의 발달 과업은 지적으로는 세대 차이와 은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익히는 일을 합니다. 정의적으로는 적극적인 생활 태도와 그동안의 취미와 여가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도록 노력하는 일이며 소외감, 허무감, 고독감에 대해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일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친구 사이를 유지하는 일과 가정과 사회에서 선배 세대로서의 책임과 품위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세태에 적응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한국인의 노년기 발달과업을 모형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사회적 영역, 신체적 영역. 세대차와 사회적 변화 이해하기. 은퇴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생활 배우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최신 동향 알기. 건강 증진을 위한 폭넓은 지식 갖기. 정의적 영역을 보면 적극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려는 태도 유지하기, 취미를 계속 살리고 여가를 즐겁게 보내기, 정년 퇴직에 따른 수입 감소에 적응하기, 소외감과 허무감을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 찾기, 배우자 사망 후의 생활에 적응하기, 동료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심리적으로 준비하기. 사회적 영역을 보면요, 동년배 노인들과 친교 유지하기, 가정과 직장에서 일과 책임을 합당하게 물려주기,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른 구실하기, 자녀 또는 손자들과 원만한 관계 유지하기. 신체적 영역면에서는 줄어가는 체력과 건강에 적응하기, 노년기에 알맞은 간단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 건강 유지에 필요한 알맞은 섭생하기, 지병이나 세약에 대하여 바른 처방하기. 노인 교육 개념 중 노인 교육의 목적을 보면 개인 생활과 인간관계, 경제 생활, 국가 생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생애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계획을 세워 생활하려는 태도를 갖게 한다. 평생교육의 이념 아래 계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고 교양을 쌓게 한다. 취미활동에 참가하여 여가를 즐겁게 보내기 위한 기능을 습득시킨다. 건강과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게 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 습관을 지니게 한다. 안전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게 한다. 신앙심을 두텁게 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여생을 보려는 태도를 갖게 한다. 인간관계 면에서는 젊은 사람들과의 세대차를 이해하게 한다. 동년배 집단과 밀접한 심리적 유대를 가지면서 어울리려는 태도를 갖게 한다. 이웃 간에 선배 시민으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태도를 지니게 한다. 가정의 가풍을 이어가며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갖게 한다. 경제생활 면에서는 적절한 경제활동의 종류에 관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게 한다. 경제적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경비를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는 태도를 길러준다. 근로의 가치가 신성하다는 것을 젊은 세대에게 보여주는 태도를 갖게 한다. 국가생활,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 추세를 이해시킨다. 전통적인 미풍양식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려는 태도를 지니게 한다.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갖게 한다. 사회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청소년 선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법을 익히게 한다. 노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인 복지의 개념과 국제적 동향을 알게 한다. 세 번째로 노인교육기관 운영.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면 노인교육기관의 운영은 노인들에게 젊은이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노인상을 지니도록 조력하고 노인 각자가 지니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 노인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소외 없이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촉진하고 건강관리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년기 인생을 보다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의 대비를 위한 노인 직업 기술 훈련 교육이 필요하고요. 노년기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 욕구에 부합하는 교양 증진과 여가 선용 교육을 해야 됩니다. 사회 변화 적응 교육, 사회 의식 함양 교육, 세대차 극복 교육을 합니다. 노년기 신체 변화와 심리적 변화에 대응하는 심리 강화 교육, 자신감 증진 및 소외 극복, 사회 참여 교육, 배우자, 동료 등과의 사별과 자신의 죽음에 대비한 교육. 신체적 영역,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사회적 영역, 경제적 영역으로서의 프로그램 내용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신체적 영역으로는 체력과 건강 유지, 규칙적인 운동, 질병과 세약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처방, 지적 영역으로는 은퇴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건강 증진을 위한 폭넓은 지식, 정의적 영역으로는 독신 생활의 적응, 죽음에 대한 심리적 적응과 준비, 사회적 영역으로는 동년배와의 친교 유지, 가정과 직장에서 일과 책임을 계승하는 것, 자녀와 손주들과 원만한 관계 유지, 경제적 영역에서는 공동작업과 재취업 등 수입사업과 관련된 교육, 그리고 표 3-4를 보시면 노인교육 프로그램 분류, 평생교육 지원, 취미 여가 지원, 건강생활 지원, 정서생활 지원, 사회참여 지원, 경로당 혁신 프로그램, 주거 지원, 소득 지원으로 나눠봤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는 한글교실, 애국어교실, 교양교실, 정보화교실, 역사교실,
예비노이 은퇴 준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취미 여가 지원은 음악, 미술, 원예, 다도교실, 연극, 레크레이션, 운동, 바둑 장기, 당구, 탁구 등 다양한 취미 여가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강생활 지원은 기능회복 지원, 물리치료, 양방 한방 치료, 진료, 작업치료, 재활 자활, 운동 재활, ADL 훈련 등이 있고, 건강증진 지원으로는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교실, 독거노인 지원 사업, 이미용, 노인 건강운동, 급식 지원으로는 경로식당, 밑반찬, 도시락 배달, 푸드뱅크, 요양 서비스로는 치매, 중풍 환자 프로그램, 그룹홈, 장제 서비스가 있고, 정서생활 지원으로는 노인 문제 상담, 복지 정보 및 상담, 전문 상담, 심리 상담, 종교 행사, 죽음 준비 교육, 노인 자살 예방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회 참여 지원으로는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지역 봉사 활동, 교통안전봉사, 동아리, 클럽 활동 지원, 교통 편의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경로당 혁신 프로그램으로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경로당 임원 리더십 강화 사업, 경로당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있고, 주거 지원으로는 주택 수리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있습니다. 소득 지원으로는 후원금 연결, 은퇴 후 경제생활 적응, 경제교육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중에 2014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은 13.7%에 달하며 그중 48.1%가 주 2, 3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프로그램 영역으로는 댄스, 음악, 노래교실 등 문화예술, 예술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41.5% 가장 많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35%를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교육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인교육은 1950년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 세 번째, 네 번째 쭉 정리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걸 쭉 정리했으니 쭉 살펴보시고요. 3-1강은 이걸로 마치고 3-2강은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